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를?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이 일단 선전했다. 절반에 성공했다. 절반의 성공. 네네네. 왜 다 성공이 아닌가요?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뭐 축구로 말하면은 결과는 이겼지만 내용에서는 좀 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축구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서 노마크 찬스에서도 사실 압승을 해야 되는데 압승을 하지 못한 노마크 찬스였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집권 3년 차이면서 칼날이 지금 뭐 어쨌든 서서히 지금 시퍼런 시절이냐 아직까지는 칼날이 지금 묻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각종 지금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갖고 사실 민심이 상당히 지금 이반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 민심하고는 상당히 지금 떨어진 지금 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심을 쓸어 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을 쓸어 담는다. 네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이제 1승 1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계 입문을 해서 첫 이제 선거를 치러서 일단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게 왜 어제도 보니까 뭐 사실 뭐 기자들도 통영 고성은 뭐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니까 이길 걸로 봤는데 창원 성산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어제 9시, 10시 정도까지 계셨던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다. 맞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예, 보고 전부 다 자리를 떴는데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결과가 바뀌어 있더라는 말이죠. 예. 네네네. 이게 한 504표로 지금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선전할 수 있었던 선전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뭐 선전했다고 뒤집은 거니까 뭐 선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전 투표율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전 투표율. 예.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거의 뭐 8% 이상, 뭐 많은 데는 8%, 적은 데는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예. 그것이 상당히 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이 뭐 이길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떠났던 보수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아오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지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전 투표율이 이제 보통 높으면 이제 흔히 말해서 진보 진영에게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표가 좀 항상 그렇지만 않죠. 한장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여야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결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 왜냐하면은 민심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저는 봤죠. 그래야지 이제 야당의 어떤 결집력이 이제 결집력으로 인해서 아마 압승으로 가지 않나.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건 그럼 이제 야당 표가 이제 좀 많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그래서 압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런 요인들이 뭐 물론 그게 결정적인 변수라고는 뭐 과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적어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 패했단 말이죠. 그 요인들이 하나가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뭐 이른바 고 노회찬 의원 발언, 관련 발언,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또 황교안 대표의 그 축구장 유세 같은 거. 축구장 유세.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부 수장을 했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아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제 좀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오세훈 전 시장의 어떤 고 노회찬 의원 발언 논란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이런 게 없었다면 창원 성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봤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는 됐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냥 그 여론조사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취재한 거에 하면은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50대 30이니까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뒤집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뭐 이렇게 웃을 수만도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각 당 반응을 보니까 뭐 여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자기들이 이제 판정패를 한 것처럼 자인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내용적으로 좀 더 따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민심이 위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선거였어요 이번 특권.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한쪽은 후보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내지 못하고 이제 사실 그 합종 연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종 연행도 사실은 그 2002년 이후부터는 합종 연행의 어떤 효력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이제 대선 때 안철수 문재인 그 연합을 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연합 단일화 이런 효과가 이제 없다는 거죠 선거에. 원래 이제 합종 연행의 이제 가장 첫 사례가 이제 1997년 DJP 연합에서 그렇죠. 절정이었죠.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노무현, 정몽준, 안철수, 박원순 쭉 이렇게 오다가 2012년부터는 사실 꺾였거든 이게.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이게 이제 크게 뭐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조금 아마 지역 특성도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걸 좀 관리를 잘 못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시각을 또 볼 필요가 있군요. 어쨌든 뭐 여야 모두 어느 쪽도 지금 전국 주도권을 장악을 못하는 바람에 뭐 전국 대치 이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기보다는 그 민주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이나 아전인수격으로 민심을 또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이 대치 국면이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뭐 선거적 한국당 패싱 문제라든가 인사청문회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그 많은 지금 대치 국면들이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 장기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치 국면이 장기 국면으로 가면 여당도 손해보지만 야당도 또 국민들로부터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황교안 대표가 일단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줄 거는 또 받을 거 받는 그런 좀 이렇게 묘수를 좀 부릴 필요가 있자. 너무 대치정국으로 가면은 결국은 야당도 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참 뭐 20년 가까이 정치부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지간한 건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연조가 높아질수록.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조국 수석은 왜 경질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글쎄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대통령 마음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그 조국 수석이 경질되면은 대통령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그 정도 존재였나요, 조국 수석이? 뭐 그것은 이제 뭐 두 분의 관계를 뭐 다 파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상징이라고도 하니까, 그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또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조국 수석도 중요하지만 민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록을 먹고 사는 자리지 않습니까? 수석이라는 자리는. 그러면 적어도 공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국민이 뭐 싫다 그러면은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정권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정권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조국 수석이 이렇게 끝까지 버팀으로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으며 또 잃는 것이 무엇일지 보면은 저는 훨씬 잃는 것이 많다고 잃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조국 수석을 끝까지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럴 때는 저도 뭐 이렇게 큰 어른들도 모셨지만은 이럴 때는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퇴를 하다. 스스로가 용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마음을 제가 지금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뭐 우리 저 양 부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볼수록 민심은 반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뭐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하면 이제 뭐 현 정부에서 화를 낼 수가 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시 교육부 총리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전부 다 이른바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냥 줄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벌써 뭐 몇 번째가 되잖아요. 지금 인사 참사 이렇게 지금 벌어진 게. 그리고 이제 인사 참사도 인사 참사지만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맞지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또 국민을 위하고 또 정권을 위해서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그대로 지금 지키려고 한다. 혹은 뭐 정권의 상징 같은 사람이라서 지키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계속 버팀을 해서 공수처는 저는 굉장히 요원해. 오히려 더 멀어진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지 대통령 원하는 공수처는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공수처를 허용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면 조국 수석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왔다면은 야당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여야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공수처 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입법 과정에서 오히려 조국 수석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전리품을 조국 수석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주는 게 지금 더 협상에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이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야당의 어떤 그 입장은 더욱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쯤에서는 조국 수석도 경질하면서 바로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그렇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좋은 모습이 아니냐. 물론 뭐 민심 행보를 위해서 뭐 각 그 현장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야당을 그 전국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새로 대표가 됐고 선거도 치렀으니까 대통령이 한번 회담을 하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감, 전국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자신감을 표현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는데 조국 수석이 또 이제 불출석해서 또 이런저런 또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